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를 봤더니 자판기, 판매, 월 수익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G4번부터 G9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의 4번부터 9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품목별로 순이익금, 순이익금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순이익금으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순이익금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 빼기 재료비 더하기 전기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래요. 지금 매출액이 지금 이곳에 있고 재료비는 이곳에 있고 전기료는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순이익금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의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이제 A의 11번에서 A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A의 11번부터 1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순이익금으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할 때 순이익금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구요. 개발도구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죠.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A의 11번부터 A의 13번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만큼 영역에다가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딱 만들고 손을 띄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순이익금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순이익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기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겠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이익금 계산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G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는이라고 쓰고 우리 매출액을 먼저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라? 재료비 더하기 전기료. 그거 이제 한 거. 문제처럼 똑같이 이제 가로 열어주고 재료비 찍어주고요. 더하기 찍어주고 우리가 전기료 요거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가로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똑같이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순이익금이 요만큼이 이제 나온대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셀을 이제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이제 해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를 할 때는 이 위에서 해도 되고요. 요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해서 우리가 위에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매크로가 기록 중지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이제 커서가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순이익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글씨를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이렇게 해줘야 우리 순이익금이라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에서 G의 9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C의 4번이다 그러면 단가 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9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는 우리 셀 서식을 이제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회계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요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별 및 현수막이라고 있고 그것에 보게 되면 물결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B의 11에서 B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우리 이 도형을 이제 집어넣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회계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맞춤을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할 때 회계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도형이 뜨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별 및 현수막이라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물결은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이제 B의 11에서 B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결 이 도형을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이제 마우스 손만 띄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집어 넣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회계로 해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회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은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C의 4번부터 G의 9번 그 영역을 일단 범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C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G의 9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셀 서식에 이제 회계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할 거예요. 회계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회계 표시 형식이 요 맨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해서 요 아이콘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회계 표시 형식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시키는 거 다 했죠? 다 했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꺼주면 되겠죠. 해서 맨 밑에 있는 요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매크로가 이제 기록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 입력해줘야죠. 해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텍스트를 회계로 이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회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회계로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자마자 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맞춤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세로 가운데 맞춤해달라, 가로도 가운데 맞춤해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땅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가로 세로 둘 다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 2번 우리 매크로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순이익금 구한 거 있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크로 할 때 우리 C의 4번부터 G의 9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회계 표시 형식 그거 지정해줬죠? 해서 우리가 이 표시 형식에서 지금 회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일반으로 좀 고쳐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셀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순이익금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순이익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회계라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회계 표시 형식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매크로 두 개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시트에서 우리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왔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요거를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에 이제 제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범례도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3차원 원형 차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레이블이 값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이제 백분율이랑 우리 항목의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모든 조각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5번까지 싹 다 이제 처리했을 때 이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차트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합계 계열이 있대요. 합계 계열이 제거가 되도록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합계라는 그 계열이 주황색 막대기래요. 이걸 이제 제거하라 그랬죠.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 계열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때 이제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 요걸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고 그곳에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게 되면 종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이곳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또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뜨고요. 우리는 원형 차트로 바꿀 거니까 원형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중에서 우리는 3차원 원형으로 이제 변경을 할 겁니다. 해서 요 두 번째 거요. 요 두 번째 거 요거 땅 찍었더니 이곳에 3차원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떴죠.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차원 원형 차트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차트 영역에 차트의 스타일 5번, 차트 스타일 5번 요거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스타일 5번 그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아이콘이요. 요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스타일 1번이요. 스타일 1번이고 얘가 이제 스타일 2번, 얘가 3번, 4번, 5번에서 스타일 5번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5번 이렇게 이제 제목 뜨는 거 확인해주고 스타일 5번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차트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이제 변경을 하고 그때 글꼴하고 크기하고 글꼴색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국가별 금메달 점유율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트에서 차트의 제목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 여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국가별 한 칸 띄고 금메달 한 칸 띄고 점유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차트의 제목을 지금처럼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트에 이제 제목을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글꼴을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홈으로 갈 거예요. 홈이라는 요 메뉴 찍어주고요. 우리가 글꼴을 이제 도둠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쭉쭉쭉 이제 내려가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둠체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18포인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글꼴색 찍어서 우리가 표준색 중에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에 18포인트 글자색은 빨간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첫 번째 조각의 각을 20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형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조각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오른쪽에 이렇게 뜨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각의 각이 지금 0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20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20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때 이제 항목 이름이랑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이 차트 요소 추가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레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시킨 게 항목의 이름이랑 백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항목 이름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백분율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그리고 값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블의 내용을 지금처럼 항목 이름과 백분율 이 두 곳에다가 우리가 체크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그걸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레이블의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안쪽 끝에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테두리는 이제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고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그리고 그때 너비는 2포인트라고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테두리라는 거 여기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테두리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테두리는 실선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테두리에서 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색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찍어주고 거기서 이제 표준색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랑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너비는 이제 2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아래쪽에 너비가 지금 0.75 그렇게 되어 있죠. 요 너비를 우리가 2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맨 밑에 둥근 모서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둥근 모서리에 우리가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차트 영역 서식창에 들어와서 실선 찍어줬고요. 색깔 표준색 파랑으로 바꿔줬고 그리고 너비 2포인트로 수정해줬고 둥근 모서리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끝났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차트 영역 서식창은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지상 5번까지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처리를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트 제목은 똑같은지 우리 문제 그림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범례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원형 차트 이렇게 이제 생긴 게 맞나 확인해주고 이곳에 집어넣은 이런 데이터 레이블 요것도 이제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 집어넣은 것도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